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한서연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해.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어머니의 손이 그녀의 니체 어깨를 밀쳤고 서연은 휘청거리며 낡은 현관문 밖으로 내던져졌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가방 하나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절망감뿐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냉정했고 동생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다. 그들은 그녀를 가족이 아닌 씻을 수 없는 수치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뱃속에는 아직 작은 생명이 숨쉬고 있었다. 이제 겨우 2달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존재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명문의대에 입학을 앞두고 있던 그녀의 미래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촉망받는 엘리트였다. 가난한 집안의 자랑이었고 그녀의 꿈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가족의 따뜻한 품은 그녀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낯선 도시의 밤거리로 내던져진 고아가 되어버렸다. 머릿속에는 1달 전 운명처럼 마주쳤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꿈결 같았던 한밤이었다. 그날은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호텔에서 열린 갤러리 개막식이었다. 명문가 자제들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서연은 그저 사람들의 와인잔을 채우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역할에 불과했다. 그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다. 그때 늦은 밤까지 홀로 남아 그림을 감상하던 그 남자를 보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화려한 옷차림 속에서도 어딘가 공허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그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이 그림은 슬프지 않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낯선 고요를 깨뜨렸다. 그 남자는 뒤를 돌아보며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짙은 밤하늘처럼 깊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잠시 응시하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림이 슬픈 건지 아니면 내가 슬퍼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군. 그는 그녀가 들고 있는 와인잔을 부드럽게 가져가더니 그녀에게도 한 잔 따라 주었다. 마음대로 봐도 될 만큼 비싼 그림은 아니니 마음 놓고 감상해도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날 밤 그들은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서연은 그의 지성과 깊이에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그와 그녀. 2사람만의 시간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답을 찾고 있는 듯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서로에게 깊이 공명했다. 그리고 그날의 불꽃은 한순간의 열정으로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서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녀는 그 남자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잃어버렸다. 집을 나설 때도 챙기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가방과 옷가지가 전부였다. 그녀는 몇 번이나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그녀는 그가 남긴 단서들을 되짚어 보았다. 그의 옷, 그의 말씨, 그가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시계의 브랜드.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너무나도 모호했다. 마치 신기루처럼 잡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왔다. 그 남자는 그녀의 모든 희망이었다. 그에게 연락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빗줄기는 계속해서 쏟아졌다. 그녀는 젖은 옷을 감싸고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까? 친구들은 그녀의 사정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다. 병원으로 갈까? 아니.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과도 같은 작은 생명이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지금, 이 아이는 그녀가 가진 유일한 존재의 이유였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아이는 분명히 그녀를 사랑할 것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빛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오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무심한 시선으로 스쳐 지나갔다. 도시의 밤은 화려한 넌사인으로 빛났지만 그 불빛은 서연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저 멀리 보이는 빌딩의 꼭대기에는 거대한 로고가 빛나고 있었다. K그룹,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이었다. 그 로고 아래를 지나는 고급 외제차들은 마치 다른 세계의 존재들 같았다. 그녀는 문득 그 남자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는 그들 중 한 사람일까? 아니, 그는 그런 부류와는 달랐다. 그는 차가운 도시 속에서도 따뜻한 영혼을 가졌던 남자였다. 그의 깊은 눈빛은 아직도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했다. 서연은 젖은 몸을 이끌고 걸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빗물과 뒤섞여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눈물이었다. 그녀는 작은 호텔 간판을 보았다. 지친 몸을 눕힐 곳이라도 찾아야 했다. 낡은 여관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방값을 지불했다. 방 안은 눅눅하고 어두웠다. 하지만 그녀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는 배를 감쌌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씨 가문의 자랑스러운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홀로 남겨진 한 아이의 엄마였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절망 속에서 그녀는 생명을 느꼈다. 그 작은 생명은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 했다. 자신을 버린 세상에 맞서 싸워야 했다.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뛰어난 지성과 강인한 의지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밤의 비극이 그녀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빗줄기는 잦아들고 서서히 여명의 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 작은 빛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비록 눈물과 빗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한서연은 도시의 낡은 변두리에 작은 방을 얻었다. 습기 찬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은 그녀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었다. 더 이상 명문 의대 학생도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딸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아야 하는 한 명의 여자,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였다. 생계를 위해 그녀는 허드렛 씨를 마다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은 그녀에게 견뎌낼 힘을 주었다. 그녀는 그 아이를 위해 꿋꿋하게 버텼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미래를 위한 돈을 모아야 했다. 태어날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우연히 신문 구인란에서 K그룹의 경력직 채용 공고를 보았다. 평범한 사무직이었지만 대기업의 안정적인 월급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자신의 전공 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두뇌와 컴퓨터 활용 능력을 믿었다. 망설임 없이 이력서를 제출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1차 면접, 2차 면접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지원자로 보이고 싶었다. 최종 면접일.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K그룹 본사 빌딩에 들어섰다. 웅장한 로비와 투명한 유리로 된 벽은 그녀를 압도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그녀가 살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안내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할수록 귀가 멍멍해졌다.
층수 표시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5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을 멈췄다. 통유리 창 너머로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마치 세상의 꼭대기 같았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내 직원의 말에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마지막 면접은 사장실에서 진행된다고 했다. 긴 복도를 지나 마침내 검은색 나무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안내 직원이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창가를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훤칠한 키와 잘 재단된 검은색 슈트가 그의 존재감을 말해주었다. 남자가 서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남자는 바로 그날 밤을 함께 보냈던 남자. 그녀의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짙은 눈썹 아래에 깊은 눈이 그녀를 훑었다. 그녀의 심장은 멈춘 것 같았다. 그가 강지훈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의 명함과 사장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젊은 총수, 강지훈. 강지훈의 눈은 서연에게서 아무런 감정도 읽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며 미세하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턱을 괴었다. 앉아요.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의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정말 놀랍군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그것도 우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제가 어떻게 당신이 나를 찾으려고 애썼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남겼던 쪽지도 다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용기가 대단하군요. 아니면 돈이 그렇게 급했나? 그의 마지막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빗물이 아니라 그의 말에 상처 입은 아픈 마음이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라 단지 한 번의 실수였으며 이제는 그 실수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기회주의자로 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수표 한 장을 꺼냈다. 숫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 큰 금액이었다. 그는 그 수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걸 받아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일 겁니다. 이 돈으로 조용히 사라지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증오와 경멸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 그녀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녀에게 건네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수표를 밀어냈다. 전 돈을 바라고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회사에 지원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코웃음 쳤다. 웃기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 와서 이력서 내민 사람 치고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 당신의 연기는 훌륭하지만 나에게는 통하지 않아. 그의 말에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따뜻함도 어떤 연민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경멸뿐이었다. 네, 제 영희는 훌륭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오만함도 마찬가지군요. 저는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힘으로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당신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참아냈다.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의외의 반응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더욱 깊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이상한 여자군. 거액의 수표를 거절하다니.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을 텐데 그는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노리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강인한 태도 뒤에 숨겨진 욕망을 파헤치고 싶어졌다. 좋아요. 당신의 연기를 계속 보죠. 하지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될 테니까. 그의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두고 보시죠. 그녀는 짧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사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기대했던 그 남자는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이의 아버지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 모든 비극과 고통을 그녀 혼자 이겨내리라.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리라. 강지우는 그녀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여자들 중 그 누구도 그녀처럼 당당하게 자신을 거절한 사람은 없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서랍에서 그녀의 이력서를 꺼냈다. 그가 알던 한서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가 알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흥미와 함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첫 출근 날. 그녀가 배정받은 자리는 사무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책상이었다. 창문도 없는 벽을 마주하고 있었고 쌓여있는 서류 더미는 마치 그녀의 현실을 반영하는 듯했다.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낙하산인가 봐. 백도 없이 저런 자리에 앉을 리가 없지. 그녀의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들의 경멸이나 비난이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이 자리에서 버텨내야 한다는 결심뿐이었다. 강지우는 사장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연은 그의 눈빛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경멸과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첫 번째 임무를 내렸다. 한서연 씨, 저 창고에 있는 지난 5년간의 서류들을 모두 정리하고 분류하세요. 아주 꼼꼼하게 말입니다. 한 장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의 지시에 직원들은 모두 놀랐다. 그 창고는 서류의 무덤이라고 불렸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먼지와 곰팡이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며칠 만에 지쳐서 뛰쳐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창고로 향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손은 이미 더러워진 서류들을 만지고 있었다. 무질서하게 뒤섞인 서류 더미를 보며 그녀는 자신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뒤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그녀는 한 장씩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를 분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의 내용을 분석하고 날짜와 종류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그녀의 의학적 지식은 여기서 빛을 발했다. 의학 논문을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했던 습관이 서류 정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재배치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다. 얼굴에는 먼지가 묻었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가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의아해했다. 그는 그녀가 곧 항복하고 자신에게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불만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미세한 균열을 느꼈다. 그의 오만한 세계관에서 그녀는 단순한 돈을 쫓는 사냥꾼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의 예측을 모두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서류 정리 작업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그녀는 5년간의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회사 물류 시스템의 오랜 문제를 발견했다.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물류 손실의 원인이 바로 잘못된 서류 분류와 관리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상세한 보고서로 작성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문제점과 해결책이 논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보고서를 지훈의 책상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지훈은 그 보고서를 보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지루한 서류 정리 결과 보고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물류 시스템에 숨겨진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고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했다. 심지어 해결책까지 제시되어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끝까지 읽고는 멍하니 서연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맡긴 것은 단순한 서류 정리였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거대한 가치를 찾아냈다. 그녀의 지능과 통찰력은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지우는 회사의 임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서연이 작성한 보고서를 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대체 뭡니까? 우리는 지난 3년간 아무 이유도 없이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걸 신입 직원이 하루아침에 찾아냈다고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임원들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 중 누구도 낡은 서류 창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컨설팅을 받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 지우는 서연을 사장실로 불러들였다. 서연은 긴장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지우는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미가 깃들어 있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말에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일은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차가운 비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탄의 미소였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좋아요. 당신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능력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겼다. 그것은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물류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지우는 그녀에게 이 프로젝트의 팀장이 될 것을 제안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프로젝트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가 그녀를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싶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자신감과 강인함이 가득했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전사였다. 그녀를 향한 그의 감정은 이제 단순한 경멸이나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고 미묘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는 서류를 넘겨받으며 그녀의 손가락을 스쳤다. 서연은 움찔했지만 그와의 접촉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지우는 그녀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를 얕봤던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그녀에게 시험당하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의 차가운 심장을 조금씩 녹이는 뜨거운 불꽃과도 같았다. 한서연은 물류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팀장이 되었다. 그녀의 자리는 여전히 사무실 한 구석이었지만 그녀를 대하는 동료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이전의 무시와 경멸은 존경과 궁금증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 탁월한 분석력과 논리적인 사고는 팀원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그들을 이끌고 회사의 물류 창고, 협력업체, 그리고 전산 시스템을 밤낮으로 분석했다. 그녀의 강인함과 냉철한 판단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리더였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사장실에서 그녀의 보고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그가 그녀에게서 본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냉철한 이성과 완벽주의를 능가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를 얼마나 얕봤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돈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 자존심 강한 눈빛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명령했다. 한서연이라는 직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말고. 강지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여자들이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경쟁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내고 싶었다. 동시에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에게 보고될 모든 사실들이 그의 오만함을 더욱 날카롭게 찌를 것임을 예감했다. 며칠 후 비서실장이 강지훈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서연의 신상 정보가 담긴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파일을 받아들고 그의 눈은 첫 페이지에 멈췄다. 한서연, 1919년생, 명문 한국의대 재학 중. 그러나 한 달 전 자퇴, 가족 관계는 복잡하고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파일을 넘겼다. 임신 초기 진단서와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정황 증거, 그리고 그녀가 그동안 살았던 낡은 고시원 주소와 아르바이트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제안했던 거액의 수표를 거절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 그녀는 돈이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모욕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그의 돈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강지우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탐욕을 가진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녀를 향한 경멸과 오만함은 순식간에 후회와 미안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임신은 확실히 그의 아이였다. 그녀가 그를 찾으려고 애썼다는 보고서의 내용도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연락을 남겼지만 그가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그는 자신의 연락처를 엉뚱한 종이에 적어주었고
그 종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기억해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그녀에게 건넸던 수표는 그녀의 생존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짓밟는 무자비한 행동이었다. 그때 사장실 전화가 울렸다.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이었다. 이사의 목소리는 불안정했고 강지우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사회에 도착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사진들 사이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그의 오랜 경쟁자 이민호 전무였다. 이민호 전무는 강지훈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물류 시스템 문제를 들어 그의 퇴진을 요구했다. 강지훈 사장은 회사 경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3년간 물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장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장 자리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민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다른 이사들도 그에게 동조하는 듯했다. 그들은 이미 이민호와 손을 잡고 강지훈을 몰아내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차분하게 이민호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논리는 약했다. 물류 손실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는 아직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서연의 보고서가 떠올랐다. 그녀가 찾아냈던 문제점들, 그리고 그녀가 제시했던 명쾌한 해결책. 그는 그녀의 능력이 단순히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줄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잠시만요. 강지우는 이사회장에게 손을 들었다. 저는 이미 물류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이미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사진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민호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누가 맡았습니까? 또 당신의 마음에 드는 허수아비에게 일을 맡긴 겁니까? 이민호의 비아냥거림에 강지우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이 프로젝트의 팀장은 신입사원인 한서연 씨입니다. 그녀가 이미 지난 3년간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단 며칠 만에 찾아냈고 지금은 그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사회 때 그녀가 직접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모두가 그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신입사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이민호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이 궁지에 몰려 허황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사회는 한 달 후 다시 열기로 결정되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민호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믿기로 했다. 그녀의 지성과 강인함이 그의 생존을 결정할 것이었다. 그는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와 그녀의 보고서를 다시 보았다. 그녀의 글에서 그는 그녀의 영혼을 보았다. 오만했던 그가. 이제는 한 여자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 그는 그녀를 지켜야 할 의무까지 생겼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으로 얽힌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였다. 이사회 이후 K그룹 본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훈과 이민호 전무 사이의 권력 투쟁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이민호는 강지훈이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하고 공세를 강화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강지훈의 리더십 부재를 암시하는 루머를 퍼뜨리고 회사 내 주요 부서 임원들을 교묘하게 포섭했다. 강지훈을 지지했던 이사들마저도 서서히 이민호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위기는 강지훈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왔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립감을 느꼈다. 그동안 믿었던 최측근들이 하나둘씩 그를 배신했다. 그가 지시한 모든 정보들은 이민호에게 흘러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모두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척했지만
이민호가 던져주는 더 큰 이익 앞에서 그들은 쉽게 변심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서연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소위 말하는 정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탁월한 능력은 이미 회사 내에 소문이 자자했지만 그녀는 그 어떤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 관계는 철저히 일과 능력에 기반한 것이었다. 지훈의 눈에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고처럼 보였다. 오직 그녀만이 그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을 알면서도 그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한밤중 강지훈은 그녀를 사장실로 불러들였다. 서연은 지친 기색 없이 당당하게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물류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한서연 씨,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지훈은 평소와 달리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모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강지훈은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읽어내고 싶었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순수함, 그리고 진정성. 그는 문득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이 회사에 왜 다니고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차가운 비웃음도 모욕적인 미소도 아니었다. 오직 진실을 담고 있는 담담한 미소였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솔직했다. 그는 그녀의 솔직함에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돈을 믿기로 그녀의 진심을 시험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있었다. 회사에서 이민호 전무와 내가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소문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완수할 뿐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이 회사에 대한 권력욕이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동안 자신이 찾아 헤매던 유일한 가치를 발견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한서연 씨,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내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민호 전무가 당신이 맡은 프로젝트를 이용해 나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의 실패를 통해 나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성공을 통해 그를 막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그제서야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의 작은 프로젝트가 거대한 권력투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이민호가 꾸민 음모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그가 어떻게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어떻게 이사들을 포섭했는지, 그리고
그가 그녀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방해하려 할 것인지.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보기에 완벽하게만 보였던 회사의 이면에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정치 싸움이 숨어 있었다. 강지우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와 함께 싸워주겠소? 이민호의 음모를 막고 이 회사를 지키는 것을 도와주시오. 당신의 능력은 이 프로젝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토록 오만하고 무자비했던 남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줄이야.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녀의 삶은 더 복잡하고 위험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를 보았다. 비록 그가 과거에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는 그가 진정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좋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녀의 말에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밤에 지었던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와 닮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을 잡는 그의 힘은 단단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얽힌 운명의 실타래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동맹이었다. 이민호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싸워야 하는 동맹.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한서연이 강지훈의 손을 잡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들의 관계는 급변했다. 그들은 사장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회의실을 그들만의 비밀기지로 삼았다. 강지훈은 회사의 모든 네트워크가 이민호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곳에는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독립된 컴퓨터 한 대만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그 컴퓨터를 통해 회사의 모든 전산 자료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임무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이민호가 남긴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이민호는 회사의 시스템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낮게 보이게 만들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풀려 회사의 재정 상태를 위태롭게 만드는 식으로요. 강지우는 그녀에게 이민호의 수법을 설명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냉철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녀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그 속에는 진심과 절박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서연은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숫자는 그녀에게 언어였다. 재무제표, 물류보고서, 계약서. 모든 문서들을 그녀의 머릿속에서 분석되었다. 그녀는 마치 퍼즐을 맞추듯 숫자와 숫자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강지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거나 지친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기도 했다. 그의 행동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차가운 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존재를 존중하는 한 명의 동료였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들의 예상대로 이민호의 방해 공작은 시작되었다. 그녀가 진행하는 물류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삭제되었고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민호가 자신을 향한 마지막 발톱을 드러냈음을 직감했다. 이건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둘 말고는 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서연의 말에 강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를 오랫동안 보좌했던 비서실장과 그의 오른팔이었던 재무팀장이 떠올랐다.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모두가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괜찮습니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다. 그녀의 부름에 그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이미 그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통해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재빨리 대책을 세웠다. 삭제된 데이터는 다행히도 그녀가 따로 백업해 두었던 파일이 있었기에 복구할 수 있었다. 파기된 계약은 그녀의 설득력과 강지은의 힘으로 다시 복구되었다. 이민호는 그들의 놀라운 대응 속도에 당황했다. 그녀는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데이터가 삭제된 시각, 그리고 그 파일을 삭제한 계정. 그 계정은 다름 아닌 강지훈의 최측근인 박 팀장의 것이었다. 충격적인 사실에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동안 박 팀장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었다. 그가 이민호의 스파이였다니 배신감과 허탈함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어머니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너 요즘 회사에서 잘 나간다며 K그룹 사장님이 너를 그렇게 아낀다던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전에 들었던 차가운 비난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따뜻하고 다정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연은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가족들의 위선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잘 나갈 때만 찾아오는 가족. 그들은 그녀의 성공을 탐내고 있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엄마.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어머니는 당황했다.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요즘 바쁘지 집에 한번 들르지 그래. 동생도 네가 보고 싶다고 하고. 서연은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버렸던 밤을, 그 차가운 빛 속에서 홀로 서 있었던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이 그녀에게 했던 상처를. 엄마, 저에게 가족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이지. 너 지금 우리를 버리는 거야.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엄마가 저를 버렸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와 제 아이를 버렸어요. 이제 와서 다시 찾지 마세요. 엄마에게 돌아갈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강지우는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그녀의 상처와 아픔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의 손길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멈추고 말했다.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버림받았어요. 저는 제 능력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강인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능력자가 아닌 진정한 삶의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마침내 이민호의 결정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해외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와 연관된 거액의 비자금 장부였다. 이민호는 그 회사를 통해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 증거는 숨겨진 암호화된 파일 속에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뛰어난 해킹 실력으로 그 파일의 암호를 풀어냈다. 파일이 열리자 이민호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다.
강지우는 그 장부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민호의 거만함과 탐욕은 곧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승리는 그녀의 능력과 그의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K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달 만에 다시 소집된 자리였다. 이사회 의장은 침묵을 깨고 회의를 시작했다. 이민호 전무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강지훈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강지훈 사장님, 지난 3년간 우리 회사의 물류 손실은 무려 150억 원에 달합니다. 사장님의 무능력한 리더십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장님은 이제 회사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민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의 뒤에 있는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들은 이미 강지훈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허술한 방어를 비웃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비난과 조롱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이민호가 준비한 자료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동안 강지훈은 그저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태도는 오히려 이민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강지훈의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이민호가 그의 모든 패를 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민호의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이제 강지훈의 차례였다. 강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민호와 이사들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민호 전무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들리는군요. 하지만 저는 이 발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입니까? 증거가 확실한 사실을 두고 오류라니 이민호는 강지훈의 말을 잘랐다.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말입니까? 강지훈은 이민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회의실 문을 향해 손짓했다. 이 자리에 진실을 밝혀줄 분이 오셨습니다. 한서연 씨, 들어오세요.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한서연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슈트 차림에 당당하고 침착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이민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사장님, 이제는 신입사원까지 동원하는 겁니까? 사장님의 무능력함을 증명하기라도 하려는 겁니까? 이민호의 조롱에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옆에 있는 스크린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류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맡은 한서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사들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그녀를 강지훈의 마지막 발악 정도로 치부했다. 서연은 USB를 컴퓨터에 꽂고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을 띄웠다. 그녀의 보고서는 이민호의 보고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논리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물류 시스템의 문제를 조작한 이민호의 수법을 낱낱이 파헤쳤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민호 전무가 말한 150억 원의 손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민호 전무는 해외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물류 대금을 이중으로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은 고스란히 이민호 전무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입금된 계좌 번호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그녀의 발표는 마치 폭탄과 같았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민호의 발표에 속아 넘어간 것을 깨달았다. 이민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찼다.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모두 거짓말이야. 강지훈 사장이 꾸민 음모라고 이민호는 소리쳤다.
그는 서연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강지훈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민호 전무, 당신의 오만함이 결국 당신을 무너뜨리는군요. 이 모든 것은 한서연 씨가 단독으로 찾아낸 증거입니다. 당신의 탐욕과 권력욕이 당신의 눈을 가린 겁니다. 강지훈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민호를 향한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사회 의장은 강지훈의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이민호 전무, 이 증거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당신은 횡령죄로 고발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의장의 말에 이민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이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강지훈은 이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의 리더십 부족을 질책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한서연 씨처럼 능력 있고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서연 씨와 함께 이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강지훈의 말에 이사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강지훈의 능력과 그가 가진 인재를 알아보는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강지훈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이 위기를 자신의 힘과 그녀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극복했다. 이민호는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이긴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강지훈과 한서연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서연이라는 작은 존재를 얕보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이사회 회의실에는 승자의 기쁨과 패자의 절망만이 남았다. 이민호는 곧장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여 끌려가는 와중에도 강지훈과 서연을 향해 이를 갈았다. 강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에 닿자 따뜻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사업적 성공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것이었고 그들의 신뢰와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이로써 이사회는 종료되었고 강지훈은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으며 한서연은 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이사회에서의 승리 이후 이민호 전무는 해고되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회사를 떠났다. K그룹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속에 잠겼다. 하지만 강지훈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오만함과 무책임함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리고 한서연에게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PR팀이 뜯어말리는 것을 무시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PR팀장은 사장님, 지금은 내부 정리가 먼저입니다. 굳이 불필요한 스캔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며 만류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단호했다. 이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기자회견 당일, 강지훈은 깔끔한 슈트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민호 전무의 횡령과 관련된 사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민호 전무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고 그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서연의 이름을 언급했다. 바로 우리 회사 물류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맡았던 한서연 씨입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통찰력 덕분에 이민호 전무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웅성거렸다. 신입 사원이 회사를 구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강지훈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은 더욱 흥분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는 과거에 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한서연 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돈을 쫓는 기회주의자로 오해했고 그 대가로 그녀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의 더러운 돈을 거절하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저에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한서연 씨는 지금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다. 강지우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한서연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고 자신이 그녀를 버렸으며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그의 진심을 담담하게 전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서연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합니다. 그녀는 저의 아이의 어머니이며 저는 앞으로 그녀와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확고했다. 기자들은 그에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대답했다. 그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한 남자의 고백과 반성,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용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한서연을 기다렸다. 잠시 후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다. 충격, 혼란, 그리고 미세한 감동. 그녀는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왜 그러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가슴은 복잡했다. 그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걸고 용기를 냈다는 사실에 그녀는 감동했다. 이제 모두 끝났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강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 아이의 어머니이고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것은 그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용서였다. 증오와 상처에 묶여있던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며칠 후 서연은 회사의 모든 직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서류 창고를 정리하던 신입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인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복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젊은 여성들을 돕기 위해 사내의 희망 기금을 설립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의 결정은 강지훈과 회사 전체의 지지를 받았다.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버림받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강인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파트너로서 회사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그녀의 의견은 존중받았고 그녀의 제안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정의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 이후 세상은 한서연이라는 세 글자에 집중했다. 언론은 그녀를 억만장자의 숨겨진 연인 혹은 신데렐라
라고 부르며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그녀의 핸드폰은 모르는 번호의 전화와 문자들로 가득했다. 갑작스러운 관심은 그녀를 숨 막히게 했다. 그녀는 마치 유리상자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 강지우는 그녀의 혼란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화려하지만 동시에 고요한 그 공간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편안해질 때까지 여기서 지내요. 강지우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배려로 가득했다. 서연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나마 이 폭풍 같은 관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새로운 삶은 그녀에게 낯설었다.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음식, 그녀의 취향에 맞춰 꾸며진 방, 그리고 그녀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 비서들. 이 모든 것들은 그녀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때때로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를 현실로 되돌리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였다. 강지우는 그녀의 산부인과 검진에 매번 동행했다. 그는 의사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고 초음파 사진에 찍힌 작은 점을 보며 신기해했다. 그는 아이의 태동을 느끼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녀의 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 순간 그는 오만하고 차가운 기업 총수가 아니라 그저 한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평범한 예비 아빠였다. 아이가 건강하다고 하네요.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에 서연은 말했다. 강지훈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당연하지. 당신처럼 강인한 엄마의 아이니까. 그의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소유하려 하거나 그녀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옆에 있고 싶어 했다. 그녀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어머니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서연아, 너 정말로 그 남자와 결혼하는 거니? 엄마는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게 마음 아파서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연민과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서연은 그 속에서 얄팍한 계산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가 잘 나가는 딸이 되자 가족들은 다시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녀의 행복이 아니라 강지훈의 돈과 명성이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제 삶은 이제 제가 결정해요. 더 이상 엄마의 걱정은 필요 없어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들이 그녀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버린 자존심을 되찾았고 그들이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야 발견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던 밤,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그들의 위선. 강지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미안해요.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의 시작은 나 때문이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가 치유되고 있음을 알리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그리고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강지우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과 약점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느꼈다. 서연은 그에게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가진 거대한 권력과 재력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독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잔잔하지만 깊은 사랑이었다. 서연은 점차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K그룹의 핵심 전략가로 활약하며 강지훈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의 아이디어와 통찰력은 회사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자신을 버렸던 가족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강지훈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그녀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선택과 노력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련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진정한 삶의 주인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한서연의 삶은 경이롭게 변화했다. 그녀의 배는 아름다운 곡선으로 부풀어 올랐고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옆에는 항상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몰두하는 냉정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직접 요리를 배우고 밤늦게까지 그녀의 발을 주물러주며 뱃속의 아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게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책임감과 사랑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았다. 한밤중. 서연은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강지우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다. 분만실 앞에서 그는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회사를 경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무력감.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강지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분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은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품에는 작고 붉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강지우는 그 작은 존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차갑고 냉정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입에 키스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서연은 미소로 그의 말에 답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고 상처 입은 존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완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새로운 삶은 아름다웠다. 강지우는 아침 일찍 아이를 안아주고 저녁이면 서둘러 퇴근해 아이와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의 삶의 중심은 더 이상 일이 아니었다. 서연은 육아와 동시에 회사의 핵심 전략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든든한 조언자이자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였다. 그녀의 통찰력과 강지훈의 추진력은 회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노력과 사랑으로 쟁취한 완벽한 행복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그녀는 강지훈과 함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그녀가 겪었던 일들과 강지훈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그때는 네가 너무 미웠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어.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서연은 그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분노와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녀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녀 자신의 삶이 불행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이제 행복해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서연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아빠, 제가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저를 지켜준 것은 당신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강지훈과 아이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들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멀리서 그녀의 행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때 가련하고 불행한 소녀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정의와 용기, 그리고 사랑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의 삶을 빛으로 가득 채운 진정한 영웅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의 모든 것을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의 삶은 그녀로 인해 비로소 완전해졌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반짝였다.